자, 이번 영상은 오랜만에 깡통 계좌 극복기 3편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수도 있던 내용일 수 있는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그전부터 강조했던 것을 잠깐 설명드리자면 자신의 실수와 문제점이 무엇인지부터 깨닫고 그걸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실수, 문제점. 이거를 바로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이게 생각보다 쉽게 되지 않습니다. 부족한 점을 고치려는 노력도 없이 그저 수익 손실을 반복하면서 운에만 맡기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매매를 한다면 파리 목숨과 다를 게 없습니다.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도 제가 한 실수에 대해서 끝없이 생각을 하고 그걸 고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인데, 여기서 고치려는 것들은 내동매매같이 다 뻔한 이야기인데 그걸 어떻게 고치냐에 따라서 남들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실수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많지만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내동매매 같은 것이 쉽게는 고쳐지지 않습니다. 저도 몇 년에 걸쳐서 겨우 끊어낸 것들이라 이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손실이 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버티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점이 뭔지는 알지만 도박 중독자처럼 정말 쉽게 끊어지지 않는데, 이 끊어지는 과정이 어렵지 끊고 나면 진짜 안전하게 주식을 한다는 게 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식은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지키는 것인데, 돈을 지키는 과정에서 위험 요소 제거하는 과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수많은, 진짜 수천 수만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그 수만 가지 상황 중에서 내가 이걸 했을 때 돈을 잃을 수 있다, 그런 위험 요소를 다 제거하는 과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걸 몇 년 동안 끊어낸다고 정말 고생했는데, 특히나 내동매매, 심심해서 매매, 이런 것들이 정말 잘 끊어지지 않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생각하고 있는데 뭐에 홀린 듯이 나도 모르게 갑자기 매매하고 있고, 이렇게 쓸데없이 날린 돈이, 정말 큰 돈이 그렇게 날아갔을 것입니다. 그 큰 돈이 지금까지 꼬박꼬박 쌓였다고 생각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수익금이 누적되었을 텐데, 이래서 매매 일지에 쓸데없는 매매를 한 달에 몇 번이나 하고 이 쓸데없는 매매로 인해서 한 달에 얼마를 잃는지 계산한 다음에 1년 동안 이 짓을 하면 이 정도 돈이 날아가는구나라고 생각하고 경각심을 느껴야 됩니다. 제가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익을 거두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전에 제가 엄청 노력하고 뭐 24시간 공부하고 남들보다는 분명히 열심히 했을 거다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크게는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제가 한 게 뭐냐면, 돈을 다 잃었을 때는 그냥 될 대로 되라라 생각하며 공장 가서 일할 생각도 하고 있었지만 매일 24시간 머릿속에는 주식 생각뿐이었습니다. 이 증상은 최근에 주식 시작하신 분들이 주말이 싫은 것처럼 계속 주식에 대한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24시간 주식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상태에서 제가 특별히 한 게 뭐냐면, 이렇게 전체 종목이 있으면 장중에 이 종목들을 둘러보기도 하고 장 끝나고 다 둘러보고 매매 일지 작성해서 체크해보고 하루 종일 호가창 들여다보면서 이게 왜 이렇게 움직이지? 무슨 원리일까? 어떤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움직이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 미쳤던 것 같습니다. 제가 특별히 한 게 뭐냐면, 지금처럼 조건 검색이나 거래대금 상위를 보기보단 전체 종목을 체크했습니다. 그때는 지금 시장과 확실하게 달라서 굉장히 답답한 시장이었는데 뭐 시장이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이때 제가 주식을 하고 있었는데 박스피라고 불릴 만큼 시장에 뭐 별 특별한 상황이 없었습니다.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거래대금도 없고, 지금 거래대금이, 이땐 거래대금 정말 없었는데 지금 코스닥 하루 만에 거래대금 13조 원. 저 때는 하루 거래대금이 3조도 안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 때 한 4, 5배 가까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며, 제가 저 때 한 게 뭐냐면 전체 종목들을 장중에도 보고 장 끝나고도 계속 체크를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체크하냐면 그냥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둘러보는 겁니다. 멍 때리면서 한 개씩 이렇게. 어느 정도 속도였냐면 그때 생각을 되살려서 차트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어떻게 예쁘게 잡히는지, 특이점이 뭔지 이런 걸 발견하기 위해서 한 이 정도 속도로 이 전체 종목들을 체크했던 것 같습니다. 종목들 정말 많은데 귀찮아도 이 짓을 매일은 하지 않았지만 그냥 생각날 때마다 거의 대부분은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어떻게 차트가 움직이는지 하나라도 좀 잡기 위해서 종목들 전체 체크하는 거 말고는 제가 특별히 한 게 없습니다. 이거는 주식뿐만 아니라 다른 일이라 하더라도 밥만 먹고서 이것만 보게 되면은 남들보다는 당연히 보는 눈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전체 종목 체크, 그리고 두 번째로 매매일지 작성. 매매일지 작성에서 자신이 매매한 종목들 기록하는 거 좋겠지만 그것보다 좀 중요한 게 자신이 한 실수, 문제점, 이거를 좀 꼼꼼하게 기록을 하고 다음에는 하지 않겠다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거, 내가 한 달에 쓸데없는 매매 얼마나 하는지. 예전에 내동매매 끊는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내동매매는 한 방에 끊을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내가 매일 내동매매를 하고 있어서 한 달에 30번이나 실수한다, 그러면 이 30번에서 다음 달은 29번으로 줄이겠다, 28번으로 줄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끊어야지 한 방에 갑자기 5번만 하겠다, 아예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은 실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각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매일 한 달에 30번, 한 번 할 때마다 마이너스 30만 원이라 친다면 30번만 해도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한 번 실수했을 때 30만 원이면 내가 이 짓을 매일 하면은 한 달에 900만 원이란 돈이 그냥 날아가는 거다. 이것만 안 해도 900을 버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짓을 몇 달 동안 해서 끄는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해서 저도 겨우 끊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자주 강조하는 호가창 하루 종일 보기. 장이 열렸을 때는 호가창을 하루 종일 보고 있습니다. 종목 아까 여러 개 체크하는 것도 멍 때리면서 본다고 했는데 호가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크게 집중할 필요는 없이 그냥 내가 보는 종목, 그전에는 제가 거래대금도 그렇게 체크하진 않고 그냥 보던 종목 골라가지고 이게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왜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무슨 원리로 인해서 올라가고 내려가는지, 어떤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움직이는 것인지 생각을 하면서 호가창을 보는 것입니다. 생각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멍 때리고 보고만 있어도 이게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 알아서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호가창에 투자를 했는데 장이 열릴 때는 끝까지 호가창만 봤습니다. 대신에 이 호가창 보는 것도 이거 안 맞는 사람들이 억지로 보려고 하면 중노동이나 다를 게 없는데, 저는 호가창 자체에 게임을 하는 것 같은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호가창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지 억지로 하기 싫은 일 해봤자 집중도 되지 않고 얻어가는 것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보다는 덜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게임처럼 느껴졌고 회사 다닐 때도 폰으로 수시로 호가창만 보고 있을 만큼 호가창을 즐겼기 때문에 효과가 커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노력했던 것은 이거 3개 말고는 특별하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전체 종목 체크하고 매매 일지 작성하고, 이거는 전체 종목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차트가 어떻게 만들어졌을 때 상승 확률이 올라가는지, 어떻게 해야지 안정적으로 움직이는지, 각자 상황이 다 다르겠지만 매일 1000개가 넘는 종목을 둘러보다 보면 차트가 어떤 게 예쁜지, 또 어떤 게 내려갈지,
대충은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어떤 종목을 골라서 매매해서 깡통 계좌를 살릴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